자, 1과목 문제,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용어들이 특히 반복되어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강조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역시 그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경영과 인사, 그다음 재무 생산 등의 기업의 전반적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영 시스템을 묻는 문제인데요. 아마 이 용어는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고요. 바로 ERP, 그러니까 전사적인 자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ERP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어들도 모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두 번째 CRM이라는 것은 고객 관계 관리가 되겠죠.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고객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KMS라는 것에서 K는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식을 관리하는 또는 경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SCM이라는 것은 공급망 관리라고 할 수 있죠. 회사 내에 필요한 모든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객체로 보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SC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깊숙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용어를 암기하는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서머리 함수의 결과를 묻는 건데 비슷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치크웨이트 데이터셋 많이 등장하는데요. 닭들에게 먹일 사료와 몸무게 데이터를 포함한 자료가 되겠죠. 6개의 자료 피드와 그 사료를 먹은 닭의 몸무게 웨이트가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머리 함수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웨이트라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 값들이 최소값, 1, 4분위수,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3, 4분위수, 최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할 때 이 자료들은 연속형 자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피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카세인은 12개고 홀스비는 10개다. 개수가 나오는 것은 범주형 데이터다. 범주형 데이터에도 명목형 척도가 있었고 순서형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명목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서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순서가 적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총 관측 데이터가 71개이다. 그건 어떻게 계산할까요? 요것을 모두 더하면 총 관측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카제인은 12개이다. 12개로 되어 있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웨이트의 중앙값. 중앙값은 뭐냐면 미디언이 되겠습니다. 미디언은 258이 되겠는데요. 261.3이라고 했죠. 261.3은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내용이죠. 4번에 피드의 평균은 구할 수가 없다. 맞죠? 명목형 척도의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많이 본 유형이 되겠는데요. 웨이지 데이터셋에서 웨이지에 대한 t-테스트를 즉 평균 검정을 실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t-테스트에 대해선 비교적 좀 자세하게 우리가 다뤄본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평균 검정, 웨이지라는 어떤 그 임금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평균 검정을 했는데 여기에 원 샘플 t-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 이 웨이지라는 데이터의 평균을 검정한 거죠. 여기에 보시면 뮤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 H0, 귀무가설의 경우에는 뮤값이 100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H1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여기에 따로 얼터너티브를 적지 않게 되면 양측 검정이 되겠죠. 그래서 뮤값이 100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세우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P밸류, 우리 자유도를 일단 봐야 되죠. 자유도가 2999이기 때문에 N값은 전체 관측치의 수는 3000개가 되겠죠. 3000개 데이터가 되겠고요. P밸류 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뮤는 100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값이 110에서 113까지가 구간 추정값이 되겠고 111이라고 나온 것이 점추정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집단의 평균에 대한 t-테스트이다. 자, 원샘플 t-테스트가 맞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이 0.05일 때 귀무가설은 기각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잘못됐죠. 귀무가설은 기각돼야 맞습니다. 그 다음 t-테스트의 자유도는 2999이다. 이건 관측치의 수를 물은 게 아니라 그 자유도를 묻고 있으니까 2999가 맞습니다. 양측 검정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t-테스트는 굉장히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의 결과를 해석하는 정도는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